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 제2차 정례의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에 회부된 정재우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이문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출연 계획안 1건, 총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면 동리 명칭과 관할 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산 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시청자 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표 발의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원의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이 시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제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와 제5조에서 통보 및 관리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철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등 10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화재 대피를 위한 용품으로 방역 마스크만 한정하고 있어 화재 대피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인명 구조용 들것을 비롯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을 규정하여
화재 대피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재 대피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화재 대피용품의 비치와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배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청주 예술의 전당 옥상 외벽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일 공연을 준비하던 관계자 1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도 1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렇듯 화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청주 시민분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성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태풍, 홍수 등 풍수해, 지진재해로 피해를 입은 청주 시민의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 가입, 목적물, 지원 대상, 지원 한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료의 신청 및 환수 조치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제9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0월 기준 청주시 풍수해보험 누적 가입 실적은 약 9만 8천 건으로 청주시 88만 인구의 단 11%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 시민 누구나 손쉽게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규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 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규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계획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면 동네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의 행정구역을 대로 및 산업단지 경계에 따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 동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과 정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18개 통 55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 5개 통 27개 반을 폐지하며 6개 통 9개 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대형 가습기 관련 토지 시설의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처 권고에 따라 용어 단위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무심천 산책로 설치 사업은 최근 시민들의 달리기와 산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상당구 평촌동 397번지 무심천 일원에 산책로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청자 미디어 대전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2억 7,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복지재단이 안정적인 연구와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공간 이전을 목적으로 시유 행정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무상 사용 허가 대상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 길 35에 위치한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3층 건물이며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5년간입니다. 청주복지재단 사무실 이전을 통해 연구, 교육, 네트워크 등 기능별 공간을 확보하여 대민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청주복지재단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 청주시 복지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구축된 주민기반 복지 시스템과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안동 원도심 활성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등 청주복지재단의 복지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복지 향상을 주도하는 도심 속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순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언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 및 발언 내용에 대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관리에 오던 5분 발언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으로 담당 부서 및 총괄 부서의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방역 마스크에 국한되었던 화재 대피용품 범위를 확대하여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피 환경 및 예방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 및 항목 확대와 부합합니다. 그러나 화재 대피용품 범위 확대로 인해 물품 지원이 증가하므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또한 효율적인 물품 비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별 실태 조사와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취지로 절차상 문제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면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 대상지 내에 5개의 법정리가 걸쳐 있는 남청주 현도 일반 산업단지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가 및 감소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리 통반의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의 관실국 과장에 대변인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청주복지재단이 사무실, 회의실 및 교육실 등 사업추진 공간 확보를 위해 상당로 55번 길 35 종전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사용하던 시유 행정재산 무상사용을 위해 청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위치가 성안길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심전 산책로 설치 사업은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자 평천동 397번지 1원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심천 산책로 2.3km를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구피사업 공모 등 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 추진 시 데크의 자재 특성상 눈비 서리 등으로 인한 데크 표면의 미끄러움으로 인한 낙상 위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미리 청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의원 발의 3건 그리고 일괄 질의하고요. 기획행정실 3건 이것도 일괄 좀 질의하고 그다음에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 계획안 1건 이렇게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님들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정재우 의원님이 그 청주시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서치해 보니까 서울시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발언 기록 관리 강화라는 그런 조례가 있고 경기도는 발언 관리 시스템 도입, 부산도 뭐 발언 검증 절차 운영,
전북 충남도 발언 자료 사전 제출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그걸 도입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우려되고 있는 건 이런 걸 했을 때 문제점이 이 정보가 일일이서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허위라든지 뭐 이런 오류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보고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오류라든지 허위 정보 그런 것도 어떻게 일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없어갖고 지금 보완도 할 겸 이게 일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 것도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뭐 이제 간단하게 하기는 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그 허위라든지 오류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걸러줄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허위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개별 게 의원의 허위 사실 그렇죠. 유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발언이 허위일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게 이제 이런 걸 걸러주면은 그래서 부산처럼 사실 보고자를 채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걸르면은 상당히 신뢰도도 높을 것 같고 예. 그걸 얘기하는. 네, 그런 취지도 저도 공감은 되고요. 근데 이제 거른다는 표현이 조금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별 의원들이 이제 나름의 성격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발언을 그동안 하고 계시고 사실은 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형태에서도 이렇게 뭐 의장님 승인을 받고는 하지만 그것을 뭐 검열한다든지 별도로 거르는 행위가 좀 적절한지는 좀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확인이 되고 또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 내에도 이제 운영이라든지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윤리특위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장치 내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근데 이걸 좀 보완해 갖고 부산 마냥 사실 확인 보고제를 하면은 또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영상에도 즉시 띄고 그래요. 그래서 투명성, 공개성을 높여 갖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완을 좀 영상과 문서를 이중 공개를 할 건지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발언도 영상도 공개할 수가 있고 또 발언도 공개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영상과 발언을 합쳐갖고 이렇게 이제 기록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요? 네, 그래서 사실 확인 보고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후에 좀 서면으로 만약에 주시면 뭐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보완할 것을 보완하겠고요. 그 영상 공개라든지 발언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청주시의회에서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대표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영상도 다 개별로 공개가 되고 그에 대한 회의록도 지금 즉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시민분들이라든지 언론에 또 그때그때 적합한 평가를 또 받도록 좀 현재도 규정이랄까요? 그러나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운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규정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일일이서 의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방대한 기록 관리에 부담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오류, 허위 이런 정보도 이렇게 좀 걸러줘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그래서 조금만 좀 보완을 하면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장치가 없이 그냥 개괄적으로 한 거거든요. 6조 조금 조항을 더 놓더라도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광역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거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혁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확장성, 혁신성 있는 건 좋은데 조금 더 보완을 해갖고 오히려 이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예, 하여튼 뭐 오류와 허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유의미한 저희 고민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발언에서 이제 크게 4개로 규정했고요. 그거에 대한 뭐 시정질문 5분 발언, 뭐 결의안, 건의안과 같은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개진하는 의원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충분히 보장이 돼 있고 현재 제도에서 운영 중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을 좀 명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오류와 허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너무 지금 이제 조례의 취지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만약에 내 오류나 허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취지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 다른 부산 예를 얘기해 줬잖아요. 사전 예고제 해갖고서 그런 걸 좀 걸러주는 거고. 그 거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허위 오류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잡는다는 거지. 그런 예. 얘기인 거고. 그렇게 하고 여기 뭐 충남 전북 같은 데는 발언 자료 사전 제출제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방대한 자료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도 의회 운영 규칙에 사실은 사전 제출 성격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것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5분 발언도 전날 뭐 12시로 규정이 돼 있고 시정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며칠 전까지 제출한다라고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조금 기존 제도에서도 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그건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 질문 그런 거는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돌출 발언이라든지 긴급 신상 발언이라든지 그 기록 관리하려면은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그 신상 발언까지 규제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아니 규제가 아니라 예. 이제 사전 발언 제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나는 결과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미흡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사전 발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는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정의한 부분은 각종 뭐 신상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을 하지 않았고 5분 발언 시정 질문 그리고 건의안 결의안에 대해서 좀 이제 규정을 한 부분이고 이 말씀드린 4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회 사무 규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제출을 하고 나름의 좀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오류나 허위에 대한 부분 좀 이렇게 좀 우리 걱정을 안 다른 하셔도 될 것 같고. 지자체 우리 기초 단체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토론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하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광역은 하고 있어요. 이걸요. 그래, 이제 그거 좀 광역은. 정리하시죠. 예, 예. 네. 예, 됐습니다. 핵심적인 이상입니다.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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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타 지자체에서 한 30여 개 정도 핵심만 이렇게 간단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지는 않았고 조금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여튼 뭐 의원님, 취지 자체는 의원님 다 하셨고 이게 제목을 잘 보시면은 각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아니에요. 발언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자는 거지. 이거 발언을 하는 거를 뭐 그런 거를 걸르는 건 아니고 관리하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 그 소관부서 남석화 과장님은 이제 남석화 과장님이 소관부서죠. 예, 정책기획과장 남석호입니다. 두 분 뭐 이야기 다 충분하고 그러니까 의견 조정 때 우리 김태선 의원님 말씀도 맞고 정재 의원도 맞고 그런 거예요. 발언하고 나서 관리에 관한 상황이니까 그 부산 거 한번 말씀하셨으니 부산 거 보고 조정하기 전에 뭐 자료 첨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게 발언하고 나서 관리에 관한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국에 이게 31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정재 의원님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 과정에 대한 조례를 담은 오케이. 거고요. 30개 중에 1개 조례만 집행부 소관이고 30개 조례는 의회 사무 소관 조례입니다. 그래서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의회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고요. 지금 정재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거는 그 각종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지금도 지금 과정 그 조례 관련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발언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에 관한 문제고 예. 의회에 관한 문제는 차기 의장이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님도 현 의장한테도 여러 가지 질문하듯이 그런 의장의 의지, 노력에 따라서 그런 걸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을 의회 사무국에 둬야 돼요. 근데 현재 청주시에는 그게 없는데 이게 다 뭐 또 의원님들이 이제 다수
의원님들은 많이 느끼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는 차기 다시 이제 의회가 저기 하면서 그걸 차기 의장들이 다 해야 될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 이 조례는 금방 소관부서의 관리에 관한 문제니까 그 사항을 첨부할 거 있으면은 의견 조정 전까지 좀 의견을 줘요. 다 말씀을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죠. 그렇게 다시 또 정태원 의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남이본 의원님, 아니 정태원 의원님부터 말씀하세요. 예, 이게 이제 조례까지 이렇게 담게 되는 그 동기는 이게 지금 제대로 5분 발언을 하든지 뭐 시정 질문을 하면 그때 와서 보고하면 그걸로다가 다 덮고 말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작년에 의장한테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맡기지 말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관리를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좀 꼼꼼하게 계속 좀 챙겨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의회에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의장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네, 이제 의장실에 가가지고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든지 시정 질문을 하면 뭐가 되는지 그때뿐이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챙기면. 그래서 본 의원이 1대 때 시정 질문하고 2대 때 5분 발언하고 한 게 아직 내덕동에 적십자 봉사 건물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본 의원이 1대 때 그렇게 하고서 2대 때, 3대 때 안 들어왔으면 그거 그냥 지금 문자 안 거놓고 있어. 뭐 지금 와서 회의를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이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의회에서는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발의하면 발의하는 게보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지금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이거를 집행부에다 왜 이거는 안 되느냐. 그리고 또 발언한 의원들한테도 좀 지속적으로 좀 의회 차원에서 좀 챙겨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회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아마 의회에서도 내가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는데 챙길 거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발의하고 하는 거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하는 거 또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챙겨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그때뿐이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행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해가지고 이행 불가 뭐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지 그대로 그냥 너는 해라 뭐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예가 하나가 내가 5분 발언해가지고 맨홀 뚜껑 이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0% 다 반영됐 예산 올렸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이런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 없이 그냥 끝나는 거는 안 된다고 봐요. 꼭 집행부에서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안 되면 촉구도 하고 의회 보고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정책기획과장 남석갑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 카드를 다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정 질문이 지금 26건에 5분 발언이 215건이었고 241건을 지금 현재 민선 8기 들어와서 관리 카드를 다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또
그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행상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그 맨홀 뚜껑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예산 올라왔다는데 내년 그래요. 완전히 그 100% 교체합니다. 예,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남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풍수의 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문성 의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주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갖고요. 우리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 보험료 신청에 대해서 보면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이문성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청주시에 지금 한 9만여 명 풍수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올해 이거를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예, 재난대응과장 유건사입니다. 그 올해 그 신규 가입자는 한 2,01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비용으로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그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쪽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거가? 시에서 부담하는 건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저희가 그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1억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그러면은 이 보험 가입한 사람들에서 비해서 보험료 신청한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 신청해 주는 사람들이. 신청 그냥 대략 그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의원님? 의원님? 예, 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네,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이제 가입률은 이제 그 11%로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재해 취약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 건데 지금 주택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00% 가입을 했고요. 온실이 지금 0.03%이어서 14만 2,889곳이 가입 대상인데 네. 45밖에 안 돼 있어요. 45개밖에.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보험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국가에서 55%를 지원을 하는 거라서 자부담이 뭐 5,300원일 경우도 있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45,000원 정도고요. 상가는 이제 그 임차인은 27,000원 정도 되고요. 공장 같은 경우 임차인일 때는 21,000원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재난재해를 뭐 지진이나 뭐 풍수해나 이런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 그 보험 회사로부터 지원을 모두 받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제10조를 보면 풍수의 지진의 보험
이제 홍보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여기 뭐 홍보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좀 안 돼 있더라고요.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 지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 생각에 이걸 좀 보다가 보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면 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시청 홈페이지 아니면 청주 시민 신문 이런데 홍보를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좀 홍보를 좀 여기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려 보는데. 네, 의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미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나오셔서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그리고 조례에는 이제 이거 막 디테일하게 너무 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문성 의원님이 풍수에 관련 지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요. 이건 아주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이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5%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자체 부담도 취약계층 하는 데가 있고 또 일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 좀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난대응과장 유건상입니다. 지금 이제 지원되는 게 총 이제 55%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 예, 국비가 46%고요. 지방비가 이제 9%인데 그 9%는 이제 그 도하고 우리 시하고 5대 5로 다 좀 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부담은 이제 45%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네. 그 일반 기준으로 해서 그 자부담 45%에서 한 13.5%로 다 좀 경감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제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제3자 기부금을 통해서 자부담 없이 그 보험이 가입. 다른 지자체처럼 그걸 세분화해 놓아야 될 거로 되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걸 그 55% 나머지 지자체 부담을 취약계층을 할 건가, 시민 대상으로 할 건가 이런 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터디 하셔갖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은 1년 보험료, 풍수의 지진재 보험료 1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청주시. 지금 청주시 부담이 저희가 3회 추경에 한 1억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부담. 계획 전체 1년 보험료 얼마 나가요? 그 자료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저희가 그 국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 46%는 저희한테 예상이 매정되지 않고요. 그 행안부에서 직접 그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알았어요. 네. 알아서 좀. 그래도 어쨌든 풍수의 지진재 보험료를 여기 뭐 보험 목적물이 1, 2, 3이 있는데 어쨌든 좀 확대해서
어쨌든 재 대비해서 많이 좀 확대를 할 필요는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게 나중에 이러한 풍수의 지진으로 인해서 특히 풍수해로 인해서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쨌든 예방 그 관리 차원이니까 보험료가 상승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민을 위해서 좀 특히 여기 보면은 이번에 소상공인들 또는 농업, 임업,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대응과장 유건사입니다. 또 예. 다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요.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소상공인으로 할 건지 전체로 할 건지 그 기준도 안 쓴데 이거 조례안 동의하셨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유건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보험 대상자가 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제6조의 그 지원 대상이 집행부에서는 그 안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안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할 거라는 그 기준도 없이 이 조례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그 기준은 취약계층으로 할 거냐, 시민 전체로 할 거냐. 아까 우리 김태선 의원님이 그 질의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 요거 어떻게 할 건지 이따가 그 의원님들 이거 이거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저 이따가 구두로다가 보고를 좀 해줘요. 예, 재난대응과장 유건사입니다. 이거는 그 청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 규정은 그 행안부의 규정이 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조정하기 전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의견 조정 전까지 자료 갖고 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정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건 소상공인 기본법 여기에 제2조 따른 요구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이거든요. 요걸 그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이따가 정태훈 의원님 말씀했듯이 자료 좀 추가 좀 주고요. 다음 의원님 거 조례 질의하실 의원님.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허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들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짚어본 내용입니다. 저는 청주시 행정이 못마땅하다 하면 못마땅할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이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취약계층의 방범창, 지하 방범창 조례에 관련돼서도 엄청난 부서 간에 또 우리 의회 법무팀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화재 대피용 관련된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청주시가 이런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천 관심이 떨어지는지
우리 기획실장님 또 우리 재난안전실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방범창 관련돼서도 지금 본의원이 의원 발의한 지가 1년이 넘도록 191가구 중에서 지금까지 15가구, 20가구밖에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어떻게 청주시가 각종 여러 가지 경관 사업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3억 6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년을 갖다가 비용 추계를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실장님, 신학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대표 발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부서와 다툼을 갖고 싶지 않고 법무팀의 어떤 저기가 싫어서 본 의원 저기 하는데 오늘은 뭔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행정실장 신학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무 분장 관련해 가지고는 부시장님이나 관련 실장님들이 평소에 이런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부시장님 주관으로 하던 실장님 주관으로 하던 해서 이제 테마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방범창 지원 관련돼서는 한번 예산과랑 한번 더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택토지국에서 물론 뭐 주택토지국에서 조사를 하고 또 문서를 보내서 원하는 가구 수에 인해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1년이 넘도록 청주시의 행정이 물론 동사무소 뭐 읍면동사무소 다 이걸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별로. 아니 191가구를 1년이 넘도록 191가구를 갖다가 그래 지금까지 그래 15가구 20가구밖에 조사가 안 돼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가 매일 취약계층을 얘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고 우선순위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의원들이 이 대표 발의하고 조례를 재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소관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의원님 말씀하시고 가서 아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예. 사회복지시설에 이분들이 지금도 뭐 각종 화재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면 이분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다 중증 환자들, 거동 불편 환자들 이런 환자들 지금의 기존에 있는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캡슐 들 것은 뭐냐면 한 들 것에 4인 1조가 돼야 한 분을 탈출시킬 수 있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한 캡슐 하나로 계단이 됐던 수중이 됐던 한 사람이 다 걸어서 1인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부서와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부서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뭐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넓게 예산의 범위를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3억 6천을 5년 동안 이거를 비용 추계를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나 우리 이 청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예산이 됐던 아니면 뭐 추경이 됐던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래 많은 시설에 그래 1년에 5개, 10개, 7개, 8개 뭐 등등 36억도 아니고 3억 6천도 3억 6천을 갖다 그래 5년 추계를 한다고 하는 저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재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모입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하
그 방범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그 추계한 그 5년간 그 3억 6천 그렇게 이제 저희 그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를 저기 한 사항인데요. 그 이제 방범창인 경우는 이제 저희가도 그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약간 좀 이게 이제 민간 사유 시설에 이제 방범창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하고 그 건물 주하고도 이제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도 한목에 다 이렇게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더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한전 시장님, 예. 타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4인 가족이 한 번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인가요? 청주시가 취약계층 방범창 관련돼서 모든 걸 설치해주겠다고 모든 언론에 다 띄워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의원들의 어떤 그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 청주시가 엄청난 크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럴 때는 그렇게 청주시가 한다고 하고 이런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뭔 경관 사업에 그래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면서 하고 이런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시설에 몇 억도 그래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될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 부서별로 해서 그래요. 말씀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네, 허철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대청 청남대에서 그 자기 친구인지 아는 분이 돌아가셔갖고 그분이 자동 심장 충격기 그걸 확대를 위해서 충청북도 우리 청주시 국회 각 기관을 몇 년을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 사람을 몇 번 보면서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그분은 자기가 그 몇 년을 그걸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왔을 때 좀 존경스럽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존경스러운 게 그러한 과정을 겪고 그런 걸 당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허철이 의원님 그 마음을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인데 우리가 예방 쪽이 미흡해요 사실은. 근데 당해 보고 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많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화재도 마찬가지야. 금방 허철이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저도 허철이 의원 뭐 이거 이번에 조례도 잘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다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우리가 재난연실장님 우리가 이제 재난연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안전정책과가 좀 계획을 좀 우리가 이걸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훨씬 어려워 이게. 왜? 이게 재해를 당하고 나면 쉬운데 당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3조의 화재 대피용품 비치에 이런 시설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가 이게 최소 요 시설만큼은 청주시가 이거를 확대해 가서 여기 허철이 의원이 좀 발의했듯이 이런 화재 대비 용품을 비치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당하기 전에는 이게 관심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꿀잼도 좋지만은 이런 안전이 당하기 전에 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가는 거에 취약계층은 필연적이라는 거, 그걸 확대해 가야 되는데 당하기 전에는 이 안전은요, 이 사람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재난안전실을 만들었으니까 선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될 건가? 그냥 뭐 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재난 취약계층 지원도 너무 미흡해요. 조례도 보고 지원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도 다른 데도 쭉 검토 좀 해보고 봤는데 여러분들 실장님 주관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한다고 봐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재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또 지원을 좀 확대해 갖고 우리가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데 좀 많이 좀 도움 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 조례 발의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휴식 없이 쭉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행정실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하게 기획행정실 세 건 조례안 이게 법적인 사항도 있고 쭉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김태순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건 나중에입니다. 네. 일단은 기획행정실 세 건 질의하실 내용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우리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요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 의원입니다. 이 복지재단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 주셨고 이제 현장에서도 상세히 설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핵심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복지재단 사용 계획이 나왔는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 관련 공간 지원에 대한 보완적인 자료나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복지국장 이정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가 아동복지관하고 청주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복지 쪽으로 가족이나 아이돌봄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차상에 행정재산 조회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마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재단이 이전이 되면은 지금 현재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교육이나 거기 네트워크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성안동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소모임이나 지금도 저희들도 복지재단에서 마을 사회 원도심 활성화를 해서 사회보장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나 활성화를 연계해서 지금 마을 지원센터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 경영평가는 보완하셨습니까? 그때 연매출이 100억으로 잡혀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황이 있었는데. 네. 보완됐나요? 네.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건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좀 기존의 약속을 좀 어겨 오셨습니다. 예,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 이제 기획행정실 소관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이 센터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좀 이어져 왔고 이 계획에 따르면 어차피 당장 내년 초부터 사용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 회기에 통과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상으로 내년도에 이전 리모델링을 예산에 본 예산에 일단 계산 안으로는 올려놓은 상태라 3, 4월 안에 이전 수리를 한 다음에 6월 안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서면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공사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이제 네. 공사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회의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그런 뭐 나름의 좀 보완 계획은 좀 수립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거 없이 이번 회기 사실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계상된 데 좀 상당한 부담과 좀 어려움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행여나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상반기 어차피 당초 계획도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조금 계획을 잡으셨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추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조금 이제 믿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제 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 사업,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구체적인 보완 없이 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좀 뭐 보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네, 복지국장 이주호입니다. 의원님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사실 저희들한테 오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재단이 사실은 그동안 많은 공간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을 복지 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거기 자체가 성안동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가 복지의 구심점을 맞출 수 있게끔 지금 그 복지재단 자체가 연구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있어서 충분히 청년뿐만 아니라 성안동 전체를 연결하는 큰 기관으로 혹시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잘 해주시면은 더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이번에 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차례 설명 상세하게 상당히 주셨고 또 이제 보완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뭐 실장님이나 이제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 재산 이전했으면 끝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거 보완하셨죠, 대체? 예. 활성화 재단에도 여쭤보니까 뭐 크게 접촉하신 건 없는 것 같던데요, 관련해서.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6월달에 활성화 재단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그 네트워크 사업하고 홍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26년도에도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성화 재단에도 지속적으로 그 성안길 활성화나 아니면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조를 할 테고 그 마을 활동가나 공동체 위원회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하실 계획이고 아직 하신 거 없으신 거죠? 지난 네. 회기 이후에. 네, 지금까지는 이제 활성화 재단에서 이제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도 좀 보완된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복지국에서 이제 재단 활성화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보완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성안길 활성화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마을 공동체 이제 지원 업무를 이제 이관하는 과정에서 약속됐던 것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보완을 해주셔야, 왜냐하면 기존 공간은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당초에 말씀을 부서에서 하셨고 실장님도 하셨고 그것을 전달해서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근데 좀 죄송스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회기 이후에 지금 보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복지국장님만 사실 좀 마음을 좀 안타깝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고민은 해볼 테고, 좀 했던 말 서로 반복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이렇게 좀 업무 처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좀 행정 행태를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로 향후에 보완하겠다라고 수차례 약속하셨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이 이행되고, 그러면 그 기다리는 주민들, 사업하셨던 분들은 더 큰 허망감과 이제 허탈감, 이제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아직까지는 좀 가시적인 보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아니, 요 한 건. 네. 우리 그 조현순 과장님
네, 자칭정과장 정재 의원님 이야기한 내용 좀 깊이 좀 새기셔서 지금 이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업무 이전과 맞물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큰 사항이고요, 이게.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마을 공동체 자꾸 그 이야기하는데 업무 이관 뭐 사무실이든 업무든 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어려운 점도 알지만은 잘 챙겨 봐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 네, 자칭정과장 그잖아요. 김현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은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복지재단이 여기 들어옴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찬반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아요. 이게 주차 계획 다 잘 세우셨나요? 네, 직원들하고? 네, 복지국장 이정입니다. 주차할 데도 없어요.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네, 저희들도 이제 주차 문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제 무심천 하상주차장과의 거리에도 한 8분 정도 있고 주변 그게 가능해요? 거기 대구서 걸어오는 게? 전에 상당구청 지금 현재 일청사 있던데 직원들도 대부분 무심천 하상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주차장 이용하고 주변 공용 주차장 이런 것도 저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게 잘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제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군 단위도 그렇게 86개의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재난안전실에 대해 국한된 건 아닙니다. 오늘 자리에 오늘 이자우 복지국장님 자리하셨지만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이런 노인시설 이런 것 모든 부분에 다 국한되는 거지만 이 복지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재난안전실에서 모든 걸 다 어떻게 저기를 해요. 여기는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부서가 정해 있는 거고 실질적인 건 이 복지국에서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복지국장 이자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왔는데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보험을 저희 후원금으로 고향사랑 기금으로 내년도부터 1,6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활용을 해서 화재 보험을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에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재난 취약계층에 작년도에도 구청에서 일부에서는 화재 보험도 들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행안부나 소방청 또 이런 취약계층 관련된 소방 모든 일 재난안전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특별한 어떤 저기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에서 좀 팩트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좀 우리가 미리미리 좀 파악도 하시고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야지. 예? 네. 불이 번쩍번쩍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사회복지 취약계층이 우선 문제지. 이상입니다. 네, 취약계층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정재 의원입니다. 하천방자과장님이나 재난안전실장님 어떤 분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심천 산책로 설치 사업 계획을
이제 추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이동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이제 무심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5분 발언 통해서 지적을 드렸었고 보완이 되지 않아서 지난 감사에서도 또 한 번 더 강하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이제 146억 원에 달하는 무심천 미호강 조성 사업, 친수공간 조성 사업 하겠다라고 이제 수차례 공표하셨고, 네, 그 속에서 이제 미호강에 추진 중인 사업은 옥산에 2억 3천만 원 들여서 이제 화장실 설치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이것이 좀 차디찬 현실이다. 좀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 가지 대안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미호강 친수공간은 의지 없다는 거 인정을 하고 무심천으로 정리를 하고 미호강에 대해서 대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거에 좀 상응하는 미호강 친수공간 사업을 마련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와중에 지난주쯤에 이제 공약 이행률 발표하면서 무심천 미호강은 완료됐다고 또 대거 홍보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호강 친수공간 여러 차례 홍보를 보셨고 그거에 기대를 하셨던 오창, 오성, 옥산 내수 주민분들은 저희 민선 8기의 무심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이제 번지르르한 포장지 속에서 사실 옥산에 화장실 설치 안 하고 끝나는 형국인 겁니다. 그 사이에 지적 드려도 아무 변화와 개선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호도해 오신 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해명이라든지 보완 사업 없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땜질식으로 무심천 산책로 조성 사업하겠다 이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주 북부권 경시하고 이제 당초에 이제 너무 과하게 호도한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네, 뭐 실장님 주셔도 좋고 예, 어떤 분도 좋습니다. 아천방약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22년, 23년에서 미호강 무심천 신수 공간 조성 사업하면서 그 무심천에는 19건에 이제 한 1,200억 가고 미호강에는 13건에 한 860억 계획 잡아서 추진했고요. 단기 핵심 사업으로는 이제 그 무심천에 그 7건, 미호강에 1건을 이제 금년 말 기준으로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당초에 그 미호강의 그 단기 핵심 사업 중에 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편의시설을 그 전북동 토성에 주차장을 이제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형상 변경 불허를 받아서 전북동성 관련해서 화장실 하나만 지금 협소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그 중기 핵심 사업 중에 이제 미호강에 이제 2개 사업, 오토캠핑장하고 이제 그 노을 전망대 2개 사업하고 그 무심천에 있는 거는 방석교회 이제 인도교 설치 등 하고 이제 그 청주대교 제1중교 간에 이제 인도교 설치 4가지 사업을 이제 그 금년 9월달에 이제 지방재정 심의계획에 그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 미호강 노을 전망대 사업과 제1호토 캠핑장 그 사업이 재검토 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정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이제 캠핑장 등은 그 어떤 그 기존의 그 낭성의 코베아 아니면 무남의 그 생태공원 옆에 있는 캠핑장 또는 현도에 있는 오토캠핑장 등하고의 어떠한 이용률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 특색 있는 어차피 그 하천변에 있는 그 낭성 코베아는 저 산속에 배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색이 있는 그러한 그 캠핑장 조성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그 당위성을 좀 저희가 좀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저희 그 설문조사 플랫폼인 저 청주 시선에 그러한 내용을 좀 넣어서 좀 설문조사도 좀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호강 노을 전망대도 좀 저희가 기존에는 그 계획이 그 타워형으로 해서 그 전망대 조정하는 걸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전북동 토성하구의 어떤 경관의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으로 재검토하고 의견이 나서 그것도 좀 위치를 좀 조정해 볼까 합니다. 그 미호강 반대편이 신평리 쪽에 좀 그 접근성이 좋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뭐
그 빠르면 뭐 내년 그 26년으로 추경 예산이 됐던 그때 한번 다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답변 주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노력도 하셨는데 좀 안타깝게 성과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력을 투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심천 친소공간 조성 사업을 이제 반대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시던 아니면 차라리 포기하겠다라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대체 사업을 과감하게 마련해 주시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1단계 사업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규정을 해보면 그게 거의 완료됐다라고 지금 공표하신 시점에서 전체 사업의 2%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보완하는 우선순위가 그럼 미호강이 되어야 되지. 그것은 다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또 무심천 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돼서 사업을 한다. 이것이 좀 도저히 동의가 어렵고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주권 주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셔야 되고 사실상 우롱으로 느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무심천 이렇게 늘어버려서 사업하시고 이러면 더 큰 의혹과 좀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저는 나름의 조정과 중재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중재 성격의 의견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성 의원님, 여기 지역구 옆 연결 질의 안 하시나요? 그래?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뭐, 공유자산 그 현장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데크 일부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데크 달아내고 콘크리트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이 데크를 다루면 인조목이잖아요. 그게 그 서리만 오면 서리만 내려도 그 인조목은 엄청 미끄러워. 그래서 그 인조목 말고 딴 방법이 없나? 예, 하천방적가정 의원입니다. 저희가 검토협의구로는 이제 그 경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한 3개 구간이 지금 사업 구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설계하면서 저희가 검토해서 뭐 논설립이랄지 경사 구간에는 그러한 식으로 좀 한번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 부분은 지금 뭐 미끄럽지 않은 뭐 인조목이 아닌 뭐 다른 재질도 한번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무심전을 걷다가 이 세월교 쪽 인조목 보면 서리만 조금만 내려도 걷다 이게 쭉쭉 미끄러진. 그래서 이제 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야자수 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그래서 그 야자수 매트를 깔았는데 잘못하면 거기서 낙상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콘크리트 포장 내가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콘크리트 포장을 하니까 물매를 못 잡아주더라고. 아스콘 포장을 무심천에 아스콘 포장한 데는 노라로 밀기 때문에 물매를 잡아주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니까 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어요. 비만 오면. 그러면 걸을 때 보면 피해 당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스콘으로 바꾸는 방법, 공사비가 많이 드나요? 자재비가 많이 드나요? 네, 포장 재질을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초기 시공 비용은 아스콘 포장 공사가 좀 많습니다. 아스콘으로 하면 바로 사람이 다닐 수 있지만 콘크리트 포장은 이 양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씩 둬야 되잖아. 그런데다가 물매를 못 잡아주니까 이거는 영원히 저거는 나중에 뭘 하기 전에는
엄청 피해야 그 걷는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우리 그 고였으니까 피해 댕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그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서 어떤 게 시민의 불편을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잖아.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공사에 만약에 그 여기서 심의가 돼서 저기가 되면 이런 부분은 좀 그 심도 있게 그 검토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태신 의원입니다. 저도 그 현지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첫째 서너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35억 정도 드는 건데 인근 주변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 주민들 무슨 뭐 집단 뭐 이렇게 뭐 이걸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네, 하천방 작가정 의원입니다. 예, 저기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저희가 최근 3년간 한번 그 민원 들어온 거를 조사해봤는데요. 아니 그 장평거까지 산책로를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냐고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 국민신문고 등으로 해서 총 4건이 지금 들어온. 그 4건이 몇 명 정도가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일 개인이 이제 들어온 개인이요. 네네. 그것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국보 아니면 도비가 좀 전제된다고 그러는데 왜 시비를 고집합니까? 예, 전방 작가 정의입니다. 저희가 요 사업은 이제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매년 이제 공모 사업 추진하는 네,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갖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서 시비를 투입한다? 그거는 좀 절차가 저는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해갖고 탈락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또 여건이 또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시급성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총론적으로는 찬성해요. 이런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이게 무심천 경관 조성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전제가 돼야지 무조건 일일해서 민원인도 없고 재정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시비를 무슨 2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 용역비로.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일일해서 우리 시 재정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면은 환경 거기도 응모해보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이렇게 좀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급합니까? 이 사업이요? 급하냐고요? 예스, 저기만 하세요. 답변만 간단하게. 저희가 그 2억 들여서 설계하는 목적은 그 본 사업의 그 국고보조 사업의 지원 우선 순위 중에 진행 중인 이제 설계나 그러한 게 완료된 사업은 좀 지원 순위가 좀 앞당겨지면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공모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선은 중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국비 도비 하는 방안을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게 현명한 거지. 우선 돈부터 용역비가 2억을 그 공모 사업에 꼭 필수입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부 그 공모 사업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2억이 들어가야지만은 그게 전제 조건이 돼요. 용역비가 돼야지만은. 그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지원 우선 순위가 예. 그 가점을 받는 수 있는 게 이제 그 설계를 진행하거나 이제 완료된 그러한 사업에서는 이제 가점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2억 정도 들여서 그 설계하면서 그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공모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사업비는 한 33억에 대한 사업비는 추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가보니까 주변 여건이 그렇게 뭐 그 앞 대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든지 물론 여기 도심에 있는 사람이 연장해서 산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봐서 느꼈던 게 그렇게 시급성 면에서는 절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김태선 의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하여간 뭐 우리 하청과장님 뭐 공모 사업 내년 몇 월에 공모 신청하는 거예요? 내년 평균 보면은 뭐 올해 사업이 한 3월 말쯤에 3월 말 예, 정도 신청. 예상한다. 네네. 그리고 그 정재우 의원님의 그 균형 개발 그거에 따라서 이 그 의원님들한테 이 무심천 및 미우천에 관한 사항은 하청과장님은 수시로 좀 보고 좀 해줘요. 뭐 의원님들이 업무가 맨날 뭐 무심천 미우천만 보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잖아, 저기 그죠? 저도 요 지역이 보존 지역인 줄 알았는데 보존 지역이 바로 옆에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무슨 지역이죠? 보건 지역인데요. 하천 공간 보건 지역. 예, 보건 옛날에는 여기가 보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게 급하냐 안 급하냐 문제와 그다음에 의원들의 어떤 필요성은 현장 가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그 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균형 잡힌 이런 무심천 미우천과 연관되는 거 이런 걸 하천에 관한 거를 좀 의원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3월 공모 예정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요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2026년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출연 계획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거 김태선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걸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행정실 정보통신과?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네, 매년 이 출연 근무를 작년에도 2억 7천, 올해도 2억 7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올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게 과연 시민 실생활에 직결이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많이 직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시민들이 어느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많은 부분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나 작년에 제일 큰 성과는 그 소상인들 라이브 커머스 방영을 그곳에서 해서 소상인들이 실적을 많이 올렸고 그 성과가 좋다고 인정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한테 좀 주세요. 끝나고당요. 끝나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요. 이걸 위해서 해마다 하는데 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예, 방송 우리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느냐고요. 예, 정보통신과장 임수입니다. 예, 방송법에 법에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얘기죠. 저희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해서 저희 이제 협약을 맺었고 그거에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2억 7천 부담합니까? 그 규모별로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그 정부 예산에 저희가 이제 2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인건비나 뭐 운영비 이런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또 이런 평생학습원 뭐 이런 데도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고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있죠. 예, 그 저희는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도 소소하게 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재단이 아마 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뭐를 하는 재단인지 잘 모를 겁니다. 이게 일이 있어요. 물론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된 거지만은 그 평가를 합니까? 뭐 1년에 한 번 평가라든지 분기별 평가라든지 우리 세비가 2억 7천 정도 해마다 들어가는데 과연 효과 면에서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AI 시대에.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미디어 시대고 이제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실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하고 도움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재단이 있는 자체도 모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우리 청주시에 그 기여에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를 한번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청주시랑 그쪽 미디어 재단이랑 MOU를 체결해 갖고요. 우리가 뭐 분기별 또는 뭐 1년에 한 번 평가를 받는다든지 성과 뭐 이런 걸 좀 받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또 계획이 있다든지 사업 계획이 있다든지 그냥 돈 주고서 아무 우리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그 미디어 재단한테 다 일임을 했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가 연간 그 성과 평가를 정부에서도 받고 있고 이제 저희도 그 연간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보고 또 저도 발전 그쪽 회의에 매월 이제 참석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지만 거의 연간 한 올해 10월까지 9만 1,000여 명이 다녀갔는데 그 연말이면 아마 10만 명 정도 될 텐데 이 중에 이제 70%가 사실 청주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시민 하고 있습니다. 체감 평가서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동안 실적 좀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뭐 그대 방금 허철 의원님이 저기 질의하셨는데 그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기합니다. 뭐 우리 부서에서의 그 허철 의원이 좋은 말씀에 우리 저희들도 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그런 사회복지시설 이자호 국장님도 우리 어린이집 같은데 이러한 우리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도 해주셔야 된다고요. 나름대로 청주시는 그러한 전반적으로 제가 4년 위원하면서 봤을 때 그렇게 다른 데보다도 그렇게 잘한다고 뭐 우리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남이 신경 안 쓰는 데를 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그런 구석구석을 좀 뭔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름이 복지정책과 안전정책과예요. 예? 거기 그냥 정책이라는 걸 큰 의미를 좀 새기셔야 돼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어려운 구석구석을 다 정책을 수립을 해갖고 그러한 청주시의 그런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안전에 또 취약의 어려운 분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공무원분들하고 또 우리 시의회도 같이 서로 맞대고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시가 그런 따뜻한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민경화 복지정책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잘 살펴주신 거에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유부통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 지원이 소홀해요. 유부통합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저쪽으로 광역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했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그 과도기전 상황에 그래도 우리 청주시의 그런 어떻든 어린이집 관리, 광역은 유치원 관리거든요. 이럴 때 과도기적일 때 혹시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그 마음이 상당히 앞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복지국장님도 더 관심 갖고 정책을 좀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바로 이제 추위가 닥쳐오고 그러는 거에 더 내 담당의 그런 지역 그런 부서와 연관되는 거는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기간 중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면동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 독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안 제4조 중에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의장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시정에 반영될로 성실히 이행을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하고 안 제6조 중에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풍수의 지진 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 후단 중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관 가운데점, 실 가운데점, 국 가운데점 과장을 대변인 쉼표 관 가운데점, 실 가운데점, 국 가운데점 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선 의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면 동리 명칭과 관할 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독립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 제2차 정례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